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으로 미국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한인 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한국인들 스스로 의용군을 조직하여 피해를 줄이고 결국 한인 사회를 안정시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991년 3월 3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210번 고속도로에서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관들이 서쪽 방향으로 과속하던 차량 한 대를 추격전 끝에 멈춰 세웁니다. 이 차는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과속 운전을 하던 차였는데 번쩍이는 경광등과 사이렌의 소리를 감지하고도 차량을 세우지 못했으며 술에 취한 탓인지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명령에 더디게 응했고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오히려 로드니 킹은 도망치려는 행동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자 이때부터 경관들이 톰팔을 사용해 킹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킹은 강도, 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가석방된 상태였으므로 만약 자신이 과속으로 잡힐 경우 가석방 조건에 걸려 다시 수감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거칠게 행동했다고 밝혔는데 그는 이때 술 취한 것 외에 마리화나까지 흡입한 상태였다고 해요. 구타를 당한 킹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구타 장면을 인근 주민이 비디오로 찍어 방송사에 제보했지만 LA 경찰서장 데릴 게이츠 총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대응하지 않으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하다가 결국 킹을 구타한 경찰관 4명은 기소되었고 몇 달 뒤 경찰위원회가 과잉폭력 인정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배심원은 흑인이 한 명도 없이 10명의 백인, 1명의 히스패닉계 미국인, 1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되었고 검사인 테리 화이트만 흑인이었으며 몇 개월 동안 진행된 법정 심의 결과 나온 판결은 경찰관 4명 중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이 결정됩니다. 무죄 판결 소식이 TV와 라디오로 즉각 발표되자 당시 흑인 LA 시장인 톰 브래들리는 믿을 수 없는 판결로 단정했고 이런 판결에 분노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흑인들은 판결이 발표된 그날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자 시위는 점점 격해지며 폭동으로 변해갔고 곳곳에서 방화 및 약탈,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흑인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는 등의 장면이 생중계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폭동이 시작된 1991년 비슷한 시점에 한인마켓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러 온 흑인 소녀를 훔치러 온 것으로 오인해 살해한 두 순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두 사건은 1992년 폭동이 일어날 시점까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는데 LA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은 1년 전인 1991년 3월 16일 흑인 빈민지역인 남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이른바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는 흑인들의 공격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미국 내 KABC 방송은 한인들을 한흑 갈등의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보도했으며 이 밖에 여러 방송들도 흑인 소녀 나타샤 할린즈가 두순자에게 총을 맞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하며 흑인들의 폭동 원인과 진행 방향을 백인들이 아닌 한인들 쪽으로 향하게 한 것이죠. 당시 미국 경찰의 대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폭동을 막기 위해 백인 부촌 지역인 비버리 힐스와 헐리우드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았지만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놔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 몰려가도록 만든 것이었고 특히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 흑인 밀집 지역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현지 한인 사회의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폭동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되었는데 일례로 1992년 5월 3일자 LA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한 총포상 점주는 주위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지만 총소리가 나자마자 1초도 안 돼 죄다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라는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공권력의 공백 속에 자신들을 지켜줄 이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한 한인 가게 주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모두들 총을 잡은 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33개월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출신이었고 심지어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던 분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한인 AM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디에 피해가 생겼으니 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실시간 중계를 하자 인근에 있던 교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여 한인의 소집 이틀 만에 해병대 전우를
특전사 출신 19에서 20살의 일된 청년들까지 한인타운에 속속 모여들었고,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모인 교민만 무려 300명. 그렇게 군대 형태의 자경단이 순식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슈퍼마켓 항공을 촬영한 화면에는 한인 자경단이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스나이퍼 라이플, 미니건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거기에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가 배치돼 있었으며 방어대공 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어설픈 방어 초소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방어체계 초소였습니다. 완벽한 방어 초소의 모습과 한인 자경단들이 소총과 산탄총, 글록 17 등으로 무장하고 총격전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경비를 서는 모습이 TV로 방송되자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흑인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고, 방송 이후 겁먹은 폭도들이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자경단의 임시 최고 지휘자는 한인해병 전우회 출신이었으며, 폭동 종료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예비군들이었으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계가 완성돼 2시간 후 군필자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경단 활동으로 인해 라디오 코리아는 미국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위로와 감사 인사 겸 방송국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폭도 세력을 막은 우프코리아는 미국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영웅훈장을 받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총격전이 난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총기 규제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복박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여론과 우리는 권리가 있다는 여론이 맞서 사실 처음에 한인들 사회에서도 가게를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고 해요.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이 섞여 있어 무기 소지에 대한 권리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등 모두 같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맞서 싸우라는 방송을 내기 전까지 상당한 숙고가 필요했고, 자경단을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건물들이 불타는 등 상당수의 한인들이 폭도들에게 약탈당한 후였죠. 그러나 한인들이 자경단을 결성하여 스스로를 지켜낸 행위는 미국 내에서 극찬을 받는 사례였고, 특히 그 시절 한인타운의 자경 활동을 직접 봤던 미국 경찰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중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경찰서와 소방서였는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에 폭도들이 총을 쏴서 불 끌어가는 것을 막았던 일까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 자경단들이 총을 들고 와서 이들을 지켜주었다고 하네요. 결국 자경단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 공권력인 경찰조차도 제 몸을 사릴 정도로 공지에 몰렸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것이었고, 이런 것이 미국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따라서 LA 경찰국과 한인사회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사태 이후로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입지가 더욱 커졌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한인 사회에서 자경단을 결성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시에 미국 사회의 안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극찬을 했다고 전해지죠. LA 폭동이 벌어졌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여러 인종들이 고루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유독 한인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억주의 입장도 있겠지만,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이라는 적성 세력의 존재로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보수성이 강한 한국 문화의 특성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당시 학자들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